네, 질문 주신 사항 있어서 먼저 이거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찍습니다. 네, 예전에는 기술사 취득 후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취득 기간이 길어졌고 이직도 한 것 같은데 뷰가 많이 바뀐 건지 하셨습니다. 예전 것까지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근데 제가 그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회사에서예요. 그러니까 기술사 수당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만 특히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수당을 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직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에 그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, 정보 그 감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도 200만 원.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그냥 해간 거예요. 근데 이게 취득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못했고 저희는 따로 기술사 수당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데 삼성 SDS나 LG CNS나 뭐 이런 데는 기술사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기술사 수당이 있어도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연봉이 어마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서비스 기획을 하다가 컨설팅 쪽으로 바꾸면서 프리랜서 단가, 그때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 단가가 거의 200 정도는 오르긴 했었어요. 하지만 기술사가 왜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. 기존에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에요. 프리랜서 개발자 기준으로 그냥 프리랜서 개발자가 고급이었다가 기술사가 된다고 해서 물론 기술사라서 좀 더 해줄 수는 있겠죠. 그래봤자 뭐 네, 기술사 수당 정도가 될 거예요. 뭐 몇십만 원 수준. 근데 이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거죠. 변리사, 회계사 그리고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한 명확한 그 롤이 있잖아요. 그 롤에 따라서 명확하게 벌 수 있는 수입의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는데 이 정보관리 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확실하게 너네는 이걸 해야 돼. 뭐 건설 기술사처럼 너 뭐 책임 시공 그거 뭐죠? 책임 관리 그런 거 해야 돼. 이렇게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기술사가 명확하게 들어가서 해야만 하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부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수익을 더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택적으로 부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기술사 공부하면서 인맥도 중요하고요.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한 정보나 기회를 얻는 거는 이제 그 기술사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풀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인맥도 중요하고 만약에 좀 내성적인 개발자다. 그러면은 굳이 나서서 돈을 금전적인 부분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으세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. 이게 근데 사실 저 기술사 따고 나서 부수입으로는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제가 따로 제 시간을 할애해서 벌어야 되는 제가 따로 뭘 알아보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. 제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한테 요걸 해야만 해. 너에게는 요 정도의 돈 보수가 주어져. 라고 해서 한 게 뭐 감리 알바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.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